재고 관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고의 기능과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요, 물품, 즉 재고가 재고자산의 흐름이 시스템 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산 시스템이 되겠죠. 생산 및 서비스 시스템. 이 시스템 내에 어떤 지점에서 정체되어 있는 정체되는 상태를 시간적 관점에서 파악한 관리 개념입니다. 가령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라든지 또는 이 기계와 기계 사이에 현재 대기 중인 물품이라든지 이거는 재공품이라고 그러죠. 또는 다 만들어져 가지고 완제품 창고에 있는 거라든지 다 이게 이제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를 재고라고 합니다. 원자재, 부분품, 반제품, 제품, 상품, 저장품, 시설, 보존용품 등등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모품 같은 거는 그 사무용품에 쓰는 소모품 같은 거 얘기를 안 하고요. 주로 이제 생산에 직접 관련된 것들만 이제 보통 이제 재고 관리에서는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 유휴 상태, 쉬고 있는 유휴가 뭡니까? 쉬고 있다 이거죠. 쉽게 놀고 있는 상태의 그 자원입니다. 따라서 낭비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하는 관점은 하지만은 재고의 순기능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유휴 상태에 있는 자원으로서 낭비라고 하는 관점은 재고의 역기능이죠. 반면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재고의 역할 및 기능 어떤 거냐면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충시켜주기 위한 이제 역할들입니다. 가령 만약에 사과가 가령 이제 9월쯤 나오죠. 9월에서 9월 말까지 다 수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9월 1일 날부터 9월 30일까지 다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서 한 달만 생산이 되네요. 나머지 11달은 생산이 안 되고. 만약에 재고란 기능, 또 창고 관리라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1년 중에 오로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한 달만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사과 농가에서도 그때 출하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창고에 보관했다가 12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출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다 수확했을 때 출하하게 되면 값이 적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관한 다음에 값이 좀 비쌀 때 딱 내놓게 되면은 농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구매자 입장에서도요. 1년은 오직 한 달, 9월 1일부터 9월 말 30일까지 딱 한 달만 이 사과를 맛보는 것보다 창고 기능이 또 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나오는 게 좋죠. 이렇기 때문에 그 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휴 상태에 있는 자원이라는 낭비라는 관점과 함께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조화시켜주는, 맞춰주는 완충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에는 어떤 그 유형이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재고, 예비재고, 주기재고, 수송중 재고. 안전재고는 불확실한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제가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늘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고 한 확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늘 하루에 100개씩만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00개 팔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 50개 팔리기도 하고요. 몇 개를 준비해 놔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일 몇 개 팔릴까를 알 수 있다면은 오늘 그만큼 딱 생산해서 준비해 놓는 게 좋은데 이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령 저기 서울 시내에 시청 근처에 있는 어떤 편의점은 월드컵 하고 그럴 때면은 거기에 온 동네에 이제 그 응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편의점이 생수라든지 또는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씩 팔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산 능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늘었다, 왕창 줄였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수요가 생산 능력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때는 여기를 재고로서 이제 재고가 기능을 해줍니다. 이것이 안전재고입니다. 예비재고는요, 장래 대비, 또 계절적 수요 대비, 또 계획된 공장 가동 중단 등. 가령 우리 회사가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 달에 한 달 정도 이 가동을 못 합니다. 기계 고치냐고요. 또는 공장 이전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미리 이번 달에 이제 생산 못 하는 걸 미리 생산해 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예비재고.
주기 재고는요, 경제적 구매를 위한 주기 재고인데, 요거는 우리 다음 단계에서 경제적 발주량, 그래서 EOQ. 예, 잠깐만요. 써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발주량. 예. 경제적. 그래서 EOQ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다음 단계에서 경제적 발주량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몇 개씩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가령 여러분 집에서 라면을 드신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상자씩 사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5개들이 한 봉지, 번들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나름이죠? 예. 라면을 잘 안 드시는 분이라면은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하시면 되겠고요. 가령 저희 집 식구는요, 저희 집에 식구가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에 라면이 한 10개, 20개도 소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양을 넉넉히 이제 상자 단위로 구매하는 게 더 쌀 수도 있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자 단위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사는 싱글 같으면은요,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 가서 한 개씩 사는 게 낫겠고요. 집안에 식구가 10명쯤, 20명쯤 있는 집 같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상자 단위로 사는 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구매량입니다. 각 수요량과 비교했을 때 몇 개 정도를 사야, 왜냐하면 한 개 사는 것보다 상자 단위로 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주기 재고, 그래서 경제적 구매, 경제적 발주량, 또 EOQ를 이따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수송 중 재고는요, 수송 중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반 중에 있는 재고를 수송 중 재고로 갑니다. 그래서 재고에는 안전 재고, 예비 재고, 주기 재고, 수송 중 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재고와 관련된 비용들을 보겠습니다. 재고와 관련된 비용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고에 관련된 비용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자, 크게 보면은 물품 구입비, 그 물건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주 또는 구매 비용 또는 준비 비용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외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제 발주 및 구매 비용, 발주 또 구매 같은 의미입니다. 예, 구매 비용 해도 되고요, 발주 비용 해도 되고요. 발주 또는 구매 비용이 드는 거고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장 내 자체에서만 생산해서 조달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 비용, 즉 뭐냐면 생산 기계를 한번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 비용. 그래서 외부 구매가 아닌 자체 생산인 경우는 준비 비용이 들고요. 다음으로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령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육류 같은 경우는 일반 창고에 못 넣으니까 냉동 창고에 넣어야 됩니다. 냉동 창고 돌리기 위해서 쓰는 전기세 같은 경우, 이 유지 비용이죠. 그래서 유지 비용은 크게 자본 비용, 보관 비용, 재고 감손비가 있습니다. 자본 비용은요, 재고 자산에 투하된 자금의 금리입니다. 재고 자산에 투하된 자금의 금리. 그리고 보관 비용은 창고의 임대료, 창고 유지 경비, 냉동 창고 같으면 이제 전기 요금 등등이고요. 재고 감손비는요, 보관 중 도난, 또 변질, 또 진부화 등으로 생기는 손실입니다. 가령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맨 밑에 있는 건 눌려가지고 뭉그러져가지고 못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감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재고량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이제 이 변동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매 가격 대비 퍼센테이지로 감손을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 부족비입니다. 품절 또는 결품,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품절 및 결품 비용, 결품에 의한 손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총 재고 비용은요, 발주 또는 준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또는 재고 부족비입니다. 사실은 여기 더해서 이제 구매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구매 비용은 이제 여기다 포함하면 되니까, 이 시각 이후는 구매 비용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비용만 플러스하면 총 재고 비용이 됩니다만은 본 교재에서 강의에서는 이 시간 이후는 구매 비용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 비용은요, 물품 구입비, 발주 구매 및 그다음에 준비 비용, 재고 유지 비용, 그다음에 재고 이제 부족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 총 재고 비용은 구매 비용을 포함한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은
총 제거 비용입니다. 자, 발주 또는 구매 비용을 잠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주 또 구매 비용은 이제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신용장 개설 비용 또는 팩스를 주고받는다 팩스 비용, 또 가격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비용, 물가 조사 또는 거래처 신용 조회 등등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품의 수송비, 뭐 하역 비용, 입고 비용 등등, 그다음에 검사 및 시험비, 뭐 통관료,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통관료 등등이 이제 발주 또는 구매 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거에 관련된 비용은 총 4가지였는데 그 중에 이 4가지를 다 더하면은 총 제거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각 이후 이제 EOQ 같은 걸 계산하고 할 때 TIC 총 제거 비용을 계산할 때는요, 이 총 제거 비용 즉 Total Inventory Cost TIC를 이야기할 때는 뭐 구매 비용, 물품 자체의 비용은 잠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의 주요 문제, 그리고 수요 패턴과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고 관리의 주요 문제들은요, 이 수요를 신속히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고를 최적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절차가 재고 관리입니다. 목표는요, 품절 또는 결품을 인한 손실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및 구매 준비 비용을 최적화해서 그래서 총 재고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요것을 찾는 것이 재고 관리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우리 다음 단계여서 그 경제적 발주량 결정 모델에서 또 한번 그래프를 통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 판매 시스템의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경제적 발주량, 즉 몇 개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을 몇 개씩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개씩, 한 봉지씩, 한 상자씩. 뭐 가령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싱글 같으면은 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사는 게 좋겠고요. 과일을 많이 먹는 집에 식구가 10명쯤 있는 그 과일을 즐겨 먹는 이런 집 같으면은 상자 단위로 사는 게 좋겠고요. 경제적 발주량 또는 이제 자체 생산하게 되면 경제적 생산량이 되겠죠. 발주점, 언제 발주 또는 구매할 것인가? 필요할 때마다 딱 지금 라면이 먹고 싶어 그때 가서 사올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집에 늘 라면 5개 정도는 늘 있을 수 있게끔 한 2, 3일에 한 번씩 가서 라면이 2개밖에 없네? 그럼 또 5개 하나 사오고, 또 라면이 하나도 없네? 또 5개 사오고 이렇게 할 것인지. 즉 그래서 경제적 발주량 한 번에 발주할 때 몇 개씩 구매할 것인가, 또 몇 개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구매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전 재고는 몇 개인가, 이 3가지가 재고 관리의 주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발주량 또는 생산량, 발주점, 즉 발주 시기, 그 다음에 안전 재고의 수준, 안전 재고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이 3가지가 재고 관리의 주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의 패턴 그리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수요의 패턴은 크게 독립된 수요가 있고 종속된 수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재에서 쓰이는 많은 물건들은 다 독립 수요입니다. 아이스크림, 또 자동차 등등 다. 그런데 이 독립 수요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요가 대부분 다 독립 수요입니다. 또 안정된 연속 수요입니다. 그래서 늘 일정량이 팔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잘 해야죠.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안전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량 발주형 또 정기 발주형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종속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H사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다른 회사에도 쓰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오로지 H사에, 또 어떤 경우는 그 회사의 그 모델에만 쓰이는 부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은요, 이 차가 팔려야 이 부품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속 수요라고 합니다. 어떤 물품에 의존한 수요, 가령 어떤 자동차의 부품이라면은 그 자동차 모델, 해당 모델에 의존하죠. 주로 부품들입니다. 부품품, 즉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원자재 등이 이제 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수요가 산발적이고요. 산발적으로 와장창 무더기 수요입니다. 상위 품목,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은 자동차의 수요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MRP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MRP 시스템은요,
16장 본장 말고 다음 장에서 또 우리 20장에서 MRP 시스템을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관리의 주요 문제점은 경제 발주량, 발주점, 안전 재고, 수요 패턴은 독립 수요가 있고 종속 수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